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2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 세목을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취득세입니다. 2014년도 25회에 4문제가 나왔습니다. 4문제. 평균적으로 여러분 3문제.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3문제 정도가 기본으로 하되 많으면 몇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4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5회 때는 예외적으로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3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개별 세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다고요? 취득세입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공부하는 거. 그런데 이 개별 세목을 공부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골격이 딱 갖춰져 있어요. 기본적인 골격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총론. 취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부분이 총론이죠. 이 총론에서 이 취득세가 뭐냐라는 정의가 내려지겠죠. 취득세가 뭐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그런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 제가 원 저작권자입니다. 취득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성격이 어때요? 이런 내용을 살펴봐요. 근데 여기서는 별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초창기 때는 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별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론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의의와 성격을 다룬다. 그래서 이 성격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죠. 기본적인 취득세의 성격, 이런 놈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저는 좀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세법의 당사자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 그리고 이와 대응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런 구조화에서 접근합니다. 근데 지방세는 그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 취득세를 내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때의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왜? 누가 내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 이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과세 여부로서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거죠. 과세 대상, 과세 또 물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수님마다 약간씩 표현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그냥 과세 대상. 조세가 부과되는, 즉 취득세가 부과되는 물건, 객체를 말하는 거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렇게 거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취득세에서 말하는 저 취득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요. 취득의 개념.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 어디까지를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취득의 시기라는 과세 시기에 관련된 규정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전통적인 출제 부분인데 최근에는 워낙 과거에 많이 나왔던 건 잘 안 나옵니다만 중요도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언제든지 단독 문제로 출제 가능한 거죠. 여섯 번째가 바로 이제 뭐냐? 과세 표준과 세율입니다. 과세 표준과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산출세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뭐. 이게 세액을 계산한 기본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세목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세가액은 얼마를 할 거예요? 어떠한 세를 때릴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일곱 번째가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세액을 계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요? 부가 징수에 관련된 내용이죠. 아주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모든 조세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특히 요 뭐 총론,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과 세율, 부가징수는 모든 지방세를 공부할 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꼭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개별 세목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15쪽 총론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나오죠, 여러분? 의의가 있죠. 자, 같이 봐요. 눈으로만 보세요. 취득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뭐 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그 이야기야. 그 취득행위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취득세랍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재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그 취득했다.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했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부동산 샀잖아. 저는 부동산을 한 번도 취득 안 했어요. 그러면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한 번도 취득 안 했어. 이때 어떤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담세력이에요, 여러분. 담세력. 담세력은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담세력. 의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담세력. 야, 너 이번에 부동산이야. 너 5억짜리 샀잖냐? 10억짜리 샀잖냐? 너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 좀 내라. 담세력을 인정하여. 당연히 누구한테?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죠. 성격을 보시면요. 1번 밑줄. 중요한 개념이에요. 행위세. 꼭 밑줄. 취득세는 여러분 부동산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행위가. 수많은 부동산이 있지만 나는 한 번도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난 취득 안 해. 이씨. 왜? 취득세 안 내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죠. 자기는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내가 취득세 안 내려고 취득 안 하는 거 봐, 이 사람아. 그랬더니 밥주걱이 날라옵디다. 이 스키야, 헛소리 하지 마라. 능력 없으면 능력 없다 그러지 무슨 취득세를 안 내려고 그러냐. 저 내고 싶어요. 근데 낼 수가 없어요. 왜? 왜 못 내요?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은 취득세는 취득이란 뭐가 일어나야만 된다?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격이 무슨 세요, 여러분? 행위세. 무슨 행위? 네, 취득이란 행위야. 그러면 그 행위가 있을 때에 한 번만 그 행위에 대해서 이례적 한 번만 내는 거야. 이례적.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에서 한 번만 내는 거야. 그리고 일시적 우발적 과세죠. 무슨 소리냐면 취득이란 행위가 어떤 규칙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발적으로 하는 거죠. 불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거죠. 나는 1년마다 매년 1월 1일 날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어. 무슨 적금 불입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행위세는 특징이 뭐야, 여러분? 이례적 또 뭐야? 일시적 우발적 과세야. 사람마다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이 사람이 언제 취득할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너 혹시 뭐하면 취득하면 네가 자발적으로 어떡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바로 취득세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 행위세고 이러한 행위세는 성격이 뭐다 여러분?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시적, 우발적 과세. 그 다음에 거기 2번 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요, 여러분? 유통세. 유통세라는 것은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 이전될 때. 그 이전되는 단계에서 누구한테? 취득하는 자. 항상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야? 취득자가 내는 거다. 유통세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유통 움직이는 거죠. 뭐가 움직이는 거야? 소유권이 움직이는 거죠.
세 번째죠, 여러분. 네. 거기 보시면 대물세. 대물세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대물세라 합니다. 그랬죠. 물건에 대하여,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대물세는 과세 물건을 중점적으로, 그래서 납세 문제 개별적인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대물세는 항상 잊지 마라. 무슨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취득이라는 행위가 여러 번 일어나면 그 취득이라는 행위 하나하나마다 부과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개별 과세할 때는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자, 요것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시 없이 하나의 세율로만 적용하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비례세. 그래서 우리 수평선 형태의 세율을 말합니다. 그랬죠. 계단형 형태의 세율을 뭐라고 했죠? 누진세율. 예?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기서 이런 세율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왔죠, 또. 무슨 과세? 능자 밑줄, 능자. 능자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경제적 능력. 야, 너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고 없고, 있고, 그 경제적 능력에 뭐 하는 만큼? 상응하는 만큼, 그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능과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용어를 보는 순간 의미가 많이 전달되죠. 한자는 표유 문자다 보니까 의미가 전달되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자를 공부를 잘 안 하죠. 그래서 한자를 많이 몰라요. 제가 은행 다닐 때는 한자가 통용되던 시대라 한자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은행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한자를 제일 언제 뭐냐면 통장의 이름, 성함이 한자로 써져 있으면은 또 성함이 한자가 어려운 글자 많잖아요, 여러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한자를 공부를 못한 친구들은 이름을 못 불러. 누구누구님 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뭐로 써져 있으면 통장에 한자로 이렇게 그러면 이주님 이게 뭐예요?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통장 싹 밀죠. 그러면 이제 한자 보고 이제 그래서 어려운 한자들도 많죠. 근데 요즘은 한자들은 많이 공부를 안 하니까 법률 용어가 대부분 다 한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좀 아는 분은 쉽게 의미가 전달되는데 한자를 전혀 모르는 분은 의미가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외우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모 학원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 조선족 교포가 와서 시험을 봤어요. 그분도 대단하셔. 그래서 조선족 교포인데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붙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담하고 담화하고 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그랬더니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그분은 한글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쉬운 건 한자가 제일 쉬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 한글이 안 하다니까 많이 어려워했죠. 그래서 그분은 이상하게 인사를 하면은 안녕하세요, 공부 잘 되세요. 그러면 일단 미소만 띄어.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연변에서 온 조선족 누구입니다. 그러더라고. 당황하셨어요? 그런 거야. 그분도 대단하죠? 한글로 시험 보셨고. 그래서 좀 보시고 응능과세, 그 다음에 마지막 역시 밑줄 실질과세. 중요한 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세법을 공부할 때 실질과세. 자, 우리 어렵게 표현하지 않을게요. 실질과세는요, 글자 그대로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어떤 법률상 형식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를 때 한마디로 실질과 그에 따른 형식이 다르면
세법은 이 둘 중에 한 놈을 잡아놓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세법은 글자 그대로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이게 그냥 여러분 기본적 개념 잡으세요.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랍니다. 우리 세법상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입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에도 반드시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딱 예외가 하나 있어요. 요에 따라서 과세하는 걸 뭐라고 그러면 돼요? 형식주의 과세. 이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 바로 뭐냐? 등록면허세입니다. 유일한 예외야.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실질 과세를 취하지 않는 게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지 않고 형식에 따라서 과세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실질 과세 원칙에 예외가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다 여러분?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형식에 따라서만 과세합니다.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거죠. 2013년도에 나왔어. 등록면허세에서. 경제적 실질과 법률상 형식이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등록면허세는 뭐를 기준해서 과세하냐? 등록면허세는 뭐야? 형식. 이 등록면허세가 아니면 다 뭐야? 실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제가 부동산 드디어 건물 취득했어요. 오, 예! 기다리는 건물 취득했어. 근데 이 취득한 건물이 건축법 등 법률상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건물이야. 소위 말하는 무허가 건물이야. 무허가 건물. 그러면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건물을 취득했는데 이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법은 과세를 할 때 이 무허가 건물을 건물로 본다 안 본다? 건물로 본다 안 본다? 보겠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이나 형식적 요건이 구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이 뭐면 여러분 건물이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과세 관점은 과세의 범위를 결정할 때 과세 범위를 넓게 잡으려고 그래요? 좁게 잡으려고 그래요? 과세 관점은 넓게 잡으려고. 그래서 웬만하면 과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이 건물이면 혹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이 뭐면 건물이면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은 공시법은 지금 등기법을 배우고 있어요? 지적법을 배우고 있어요? 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배우고 계시죠? 그러면 토지는 지목마다 하나의 뭐가 결정돼야 돼? 하나의 토지마다 지목이 결정돼야 되죠? 그러잖아. 지목 아직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들어갔잖아, 여러분. 지목은 몇 가지가 있대? 28가지가 있대. 그래서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토지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는가? 지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 지목을 보면 이 토지가 어떠한 토지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측량수로 조사하면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목이 등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근데 지목이 등재가 안 된 토지 돼. 토지는 토지인데 지목이 등재가 안 된 토지 돼. 그럼 우리 토지를 본다 안 본다? 본다는 얘기야. 실질이 뭐면? 토지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한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우린 토지를 본다 안 본다? 본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피스텔이에요. 여러분 오피스텔. 이거는 공법 시간에 배우시겠죠. 건축법을 아직 안 들어갔죠. 자, 건축법에 보면 여러분 오피스텔은 여러분 주거용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뭐로 봐요? 업무용 건축물로 봅니다. 업무용 건축물.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뭐로 본다? 업무시설로 본다고. 주거용이 아니야. 근데 이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 세법은 뭐로 본다? 주택으로 봐요. 주택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나가셨을 때 실무 나갔을 때 여러분 오피스텔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세법과 공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건축법에서는 공법 시간에서는 이걸 뭘로 보지만 업무시설을 보지만 우리는 뭐에 따라서 과세한다? 실질에.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걸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세법은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주택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주택은 우리 세법상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얘는 우대 대상이니까 규제 대상이니까. 주택은 우대 대상이에요, 규제 대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우대 대상이에요, 세법상. 세부담을 가능하면 무겁게 한다, 가볍게 한다. 가볍게 한다는 게 우리 세법의 주택을 바라보는 입장이야. 여러분이 민계공을 바라보는 입장과 세법을 바라보는 입장은 같아요, 달라요? 얘기해봐 한번. 같아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붙으려면 세법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 하실 때 조금 더 집중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법은 아주 중요해요.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의 바로 뭐다 여러분? 실질 과세. 그래서 우리 과세율을 판단할 때 뭐에 따라서 판단하라?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에는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요. 실무 나가셨다가 이게 세금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어디 가서 물어볼 때는 없고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사무장이 나와서 사무장이나 전화나 좀 몇 통화 받아주고 사무장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야 다. 그 고객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물어보는데 얘기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제 카페에 들어와서 같이 항상 인적 관계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면 이제 SOS를 붙입니다. 교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인적 관계를 갖추신 분은 이제 제가 이제 연락처를 이렇게 뭐 가르쳐 준다면 뭐 문자로 오든지 강의나. 그럼 한번 보죠.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왔어요. 자, 갑이라는 분이 주택을 매매합니다. 주택을 매매하는데 자기는 주택 하나밖에 없답니다. 1주택이랍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어.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가감하게 결론 내렸죠. 고객님,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홈피를 방문해서 법제처나 국세청 들어가고 자 고객님 보세요. 이렇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갑은 이 주택 외에 뭐가 있었느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거 임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하고는 어떻게 지낸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이런 분들 여러분 고객이 되는 거야. 이런 분들 많이 잡아야 돼.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로서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면 누굴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임대사업자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고정비는 기본적인 여러분이 그 업무 수행할 때 기본적인 고정비 다 커버됩니다. 임대사업자 잘한다. 임대사업자 세금 문제가 단순하겠다, 복잡하겠다. 엄청 복잡합니다. 임대사업자. 그럼 여러분이 그 임대사업자를 잡으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문제를 잘 꿰뚫고 있어야만 이 사람을 나의 영원한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이러면 임대사업자가 와갖고 계속 세금 물어보는데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맨날 시험 범위 아닌데 엠병할.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가 여러분하고 거래하려고 그러냐고. 저는 뭐 공인중개사한테 가면 맨날 몰라. 대답을 못해. 자, 그래서 이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해서 이 공인중개사 말을 듣고 갑은 양도소득세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너 왜 양도소득세 안 내니? 무슨 소리 우리 공인중개사 와 비과세라고 그랬어 사람아. 그때 알고 보니까 과세돼. 그래서 이 양도자 갑이 누구 찾아온다 다시? 공인중개사. 제일 만만한 게 누가? 공인. 야, 네가 뭐라고 그랬어? 비과세라고 그러는데 세무서장한테 양도소득세 나왔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 가산 거기다 뭘 두들겨 맞았어? 내라고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뭐 가산세까지 얹혀갖고 날라온 거죠. 내라. 뭐까지? 가산세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공인중개사한테 오셔갖고
어차피 이 양도 소득세는 내가 낼 거라니까 내가 내겠다. 그 대신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으니까 설명을 잘못해서 뭐 한 거? 가산세. 이건 네가 부담하라 하고 막 떼쓰는 거 와갖고 공인중개사 씨 그거 얼마 수수료 받았다고 씨. 가산세 내면 다 토해내야 돼.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분이 연락 왔죠 저한테. 예스 문자 오니까 막 계속 전화 휴대폰 보니까 계속 부재중 통화로 막 잡혀있죠. SOS, SOS. 교수님 급합니다.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왔어. 저는 등록된 전화 아니면 잘 안 받는데 제가 아는 우리 카페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전화 걸었죠. 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내가 할 때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여서 비과세라서 비과세라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무서에 전화 걸어봐라. 거기 고지서면 거기 담당자 담당 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과세 사유가 되는지를 알아봐라 첫째. 그걸 알아봐야지. 그랬더니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값을 1주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2주택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2주택자. 왜 주택 하나밖에 없던데 왜 2주택이야? 찝찝하죠? 뭐 하나 걸렸죠? 뭐 하나 걸렸죠? 뭐? 요거. 요걸 뭘 줬는데?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이걸 뭘로 사용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거용. 하하, 안장하네.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는 이 오피스를 뭘로 보고 있어요? 지금 주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러니까 몇 주택자로 보고 있는가? 2주택자로 본 거죠. 2주택자.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는 이걸 확인 안 한 거죠. 오피스텔에서가 의뢰이 주택이 아니니까 1주택자로 판단한 건데. 그런데 이게 오피스텔인 거죠. 임비호는 이 임차인이 이미 이 오피스텔의 주소,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고 실제 학교에 자식도 이 오피스텔 주소지를 근거지로 해서 학교 배정을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이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건 없죠. 뭐를 주의 안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분 가산세 물어줬어요. 엄마는 합의해야 되니까. 왜 이 사람 자꾸 나가 자빠지는데 사무소가 예 공인중개사가 비과세라고 그래갖고 세금 안 냈더니 가산세 고지서 날란 것이 하고 동네에서 계속 떠들어대봐. 영어 못해. 그래서 결국은 가산세 합의 보고 줬어요. 마이너스 나왔대. 마이너스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저한테는 마이너스 나왔다고 그러는데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랜만에 그 매매 한 건 해갖고 수수료 좀 받았더니 도로 토해내네. 이렇게 세금이 무서운 거예요. 세금이.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세법 무슨 과세 원칙에 따른다 여러분? 실질과세.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오피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셔서 오피스를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요. 반드시 오피스를 임대차 계약서 할 때는 특약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택으로 잡품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종부세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피스텔 임대차 할 때는 특히 그래서 네가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 명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인중개사 면피합니다. 임차 사무실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거냐 주거로 사용하는 거냐. 그리고 그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뭐 즉시 계약을 해제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런 특약 걸어놔야 공인중개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죠. 여러분이 사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선관 의무, 선관주의.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맞아봐야 알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격 중요하죠. 자, 어쨌거나 좋습니다. 다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것이 자 취득세는 무슨 세? 행위세. 잊지 마라.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상과 형식상이 다르면 우리 세법은 뭐에 따라서 과세한다, 여러분? 사실상에 따라서 과세한다.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합니다.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부터 잡고? 사실상부터 먼저 잡아. 응?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 사실상 없어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얼른 가는 거.
공부상 또는 형식상으로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점심 들어가셔갖고 밥상을, 자, 밥상 들어와봐! 그러면 무슨 상부터 들어와야 돼?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돼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디로 가는 거야? 공부상 또는 형식상.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저는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런 기본적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원칙은 우리 무슨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근데 이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인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 뭐? 등록면에서. 그게 등록면에서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과세관청, 과세권자 갑시다. 거기 보시면 납세지 관할, 자, 밑줄. 누구랬어요, 여러분? 도지사죠, 도지사. 밑줄, 도지사.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뒤에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강시장이 나오는 거죠, 특강시장. 그러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지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다? 경기도 도지사. 그럼 도지사한테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 근데 경기도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원에 있죠. 물론 의정부에 제2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지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세를 누구한테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요? 경기도 도지사한테 신고 납부해요. 그럼 경기도 도지사는 어디 가야 돼? 수원, 도청이. 그러면 여러분 의정부에서 수원시까지 가려면 환장합니다. 그죠? 전철 타도 한참 걸리잖아. 의정부시에서 어디까지 가려면 수원시까지. 제가 예전에 경기대학교 수원분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수원 노선 가는 게 이제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청량리. 그럼 청량리에서 딱 타고 잡니다. 입을 덮어야 돼 정말. 그러면 자고 그래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수원시까지 가야 되죠. 나중에 자다 깨다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버려서 그냥 자버려. 그럼 뭉어가 와갖고 툭툭 제 발을 건드립니다. 누가 왔을까요? 네. 종점이다 보니까 그 미화하시는 분이 오셔서 아저씨 일어나요. 씨 종점이야 하면서 쿡쿡 찔러죠. 이씨. 멀어 안 멀어? 엄청 멀어. 자,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경상도 계신 분 아실 텐데, 자, 경상남도 거제시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거제시에 소지하는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과세관청은 누구예요? 경상남도 도지사죠. 도청 가야죠. 도청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창원에 있어요, 창원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어요. 그러면 거제시에서 충무시로 오셔갖고요. 고성을 거쳐서 마산을 거쳐서 창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이 바닥은 제 손금 안에 있습니다. 이 경상남도 있죠. 제 손바닥 안에 한때는 여기서 제가 놀았습니다. 거제, 충무, 뭐 마산, 합천, 함안 이런데 다 저희 관할구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를 거제시는 부동산 취득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여러분? 창원, 거제, 통영, 충무를 거쳐서 고성을 지나서 마산을 거쳐서 창원 들어와야 됩니다.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2시간이 뭐야 3시간이야.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또 이 산길이기 때문에 아주 절벽을 걸어 다녀요 그냥. 그럼 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요 여러분. 세금 내려고 이렇게까지 와야 되냐는 얘기야.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누가 부과할 때는 도지사가 부과할 때는요. 도지사가 부과할 때는 반드시 옆에 밑줄 무슨 규정을 한다? 징수 위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기초라 이거 설명하는가? 다음 넘어가면 이런 거 아닌지 안 해? 무슨 소리냐면 경상남도 도청까지 올라니까 격지간에는 너무 불편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설사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라 하면 도청까지 오지 말고 어디다가 시장 군수한테 신고 납부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도청까지 오지 말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납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받아준 시, 군이 신고 납부한 거를 받은 걸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보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경상남도 도청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지를 관할한 시, 군 또는 구에다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규정을 뭐란다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랍니다. 징수위임 규정이 왜 있는 걸 지금 설명드린 거야. 이해하시겠죠? 격지간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걸 세금 내려고 이렇게까지 오기는 없잖아. 그러면 그냥 시군에다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면 그 신고 납부를 받아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걸 보내주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런 규정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입니다. 지방세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입니다. 국세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앞에 납세지 관할 그랬죠. 납세지 관할. 자, 거기 납세지란 말이 나오네요. 뭐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이렇게까지 불편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납세지.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땅지자죠. 앞으로 납세지란 말은 꼭 나오는데요. 납세지는 뭐를 말하냐? 한마디로 납세 의무 이행 장소. 어디서 납세임을 이행해야 되는 거냐? 또는 과세권자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뭐라고 하냐? 납세지라 합니다.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임을 이행하여야 할 장소 또는 과세권자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납세지라고 합니다. 납세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 납세지 중에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1번 밑줄 뭐만 보면 돼요?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자, 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또 어디서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부동산 학개론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 부동산에 대한 특성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특성은 또 물리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면서 물리적 특성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위치의 고정성. 들어보셨나요? 예. 다른 말로 부동성.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거죠. 물리적 특성 중에서. 위치의 고정성.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못 움직인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지는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밑줄. 항상 소재지입니다. 밑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일 때의 납세지는 어디다? 소재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에 대한 뭐를 과세를 할 때는 국세를 과세할 때는 이때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랍니다. 이게 국세와 지방세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방세는 무조건 소재지로 몰고 가시면 돼요. 그러나 국세는 소재지 기준이 아니라 주소지 기준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부동산인데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서 이렇게 납세지가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외 없어요. 없다라고 하기는 그런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없다 보시면 돼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어디로 한다? 근간을 소재지로 합니다.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특히 건물 같은 경우 아니 뭐 토지라도 땅을 갖고 노은구에 있는 부동산이 업어갖고 그냥 따다다다다 뛰어갖고 강남에다 갖다 냅다 꽂아버리면은 부동산가격이 확 올라갈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가장 기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납세의무자 갑시다.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 거기 1번 보세요. 일단 당연히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한 사람이? 취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취득자죠. 이때 이 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말한다. 형식상 취득을 말한다. 형식상 취득을 말한다. 사실상 취득을 말한다. 사실상 취득한 자죠. 사실상 적어놓으셔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기한 이내에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등기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하고 있는가? 잔금을 지급해갖고 사실상은 자기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지금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뭘 안 하고 있어?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뭐를 안 했어도? 등기를 안 했어도 네가 실제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그래서 거기 사실상이란 말이 생략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동산을 이거를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부동산을 상속받았어. 그럼 상속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거죠. 매매를 취득한 게 아니라 뭐로? 상속에서 부동산 취득했다고. 그럼 이 사람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다만 그 취득 형태가 뭐야? 상속. 근데 이 사람이 뭘 안 하고 있는가? 상속 등기를 안 하는가? 세금 안 내려고 상속 등기를 안 하는가? 그럼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네가 사실상 뭐 했다면? 취득했다면 우리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취득세 과세 물권을 사실상 취득한 자다. 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취득세는 뭐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과세할 거냐? 그게 바로 여러분 과세 대상이죠. 이 과세 대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밑줄 부동산이 있어야 되죠.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 없으면 부동산 세법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뭐. 이때 여러분 참고로 과세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은 과세 대상에 대한 규정 방식은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또는 예시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다 열거주의입니다.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고요? 다 열거주의입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은. 열거주의는 한마디로 여러분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취득했을 때 과세를 하겠다라고 법률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열거주의 방식.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과세를 하는 거고 법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과세 대상을 규정할 때 다 무슨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열거주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법인세라든지 또는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시험 범위니까 아니니까? 아니죠. 얘들은 아니야 우리 시험 범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열거주의. 그래서 우리 거기 열거돼 있죠. 토지나 건물 취득하면 과세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 뭐가 깔리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 우리는 항상 부동산에다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준부동산. 요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또. 학계론에서 잘 배우셨죠? 준부동산이란 해갖고 막 배웠죠. 그래서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공시제도인 등기 등록 제도를 통해서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객관적 소유권 판단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뭐한 것들? 큰 것들.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준부동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준부동산에다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협의부동산으로 개념을 잡아놓고 합해서 여러분은 광의부동산이다 해갖고 학교에서 배우셨죠? 네, 그래서 그 부동산 학교에서 배우셨던 준부동산이 바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런 것들이죠.
또 이런 거 말고도 권리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광어권과 어업권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각종 골프 회원권 등 있죠. 회원권 등. 회원권. 아, 빨리 이거 돈 벌어서 뭐 하나 사야 되는데 회원권. 멤버십 카드죠. 제가 갖고 있는 회원권은 딱 하나입니다. 멤버십 카드라고 해봐요. 나이트클럽 멤버십 카드밖에 없어. 회원권은 없고. 갑시다. 요즘은 오지 말아요. 어느덧 수질관리 대상이 돼갖고. 자, 그 다음에 216조 취득의 개념 봅시다.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엄격한 무슨 주의? 실질주의. 그래서 우리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을 얘기하는 거. 부동산 등의 취득은 밑줄.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뭘 하지 않았어도 설사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우린 취득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죠. 이때 거기서 거기에는 지금 기본이다 보니까 빠져있는 게 있는데 이때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이러한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이걸 가지고 판단할 때는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실질 요건. 그래서 설사 형식적 요건이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더라도 사실상 뭐였으면 취득했으면 우리는 취득을 본다 안 본다? 본다.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근데 이 취득하는 형태는 매매라든지 이러한 교환이라든지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죠. 매매, 교환 등 어떠한 유상거래라든지 또는 뭘 받았다?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한 무상취득이나 이러한 승계취득은 물론이지만 무슨 취득도? 원시취득. 건축이라든지 개수라든지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의한 무슨 취득? 원시취득. 한마디로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여러분 매매나 교환이나 대물변제라든지 이러한 무슨 취득은 물론 유상은 물론이고 상속이나 증여라든지 시효 취득에 의한 무슨 취득? 무상 취득인지 이러한 승계 취득에 건축이나 개수라든지 매립이나 간척 등의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제작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를 포함한 결론 이거죠.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러니까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물론이지만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그 상속이나 증여란 무상취득도 우리는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낼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내야 된다?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요. 이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부동산을 내 자식한테 주고 싶어. 근데 주고는 싶은데 주려니까 뭐가 쫓아오는가? 엄청난 세금이 쫓아오는 거죠. 세금이. 이거를 여러분한테 와갖고 내 이 부동산을 내 자식한테 어떻게 증여로 가는 게 좋겠냐, 상속으로 가는 게 좋겠냐 이런 거 상담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부동산 전문가라며. 그래서 사무실 찾아갔더니 이놈의 인간은 뭐라고 그래? 고객님,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한장하는 거죠. 이씨.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취득입니다. 근데 거기 취득의 제한이 있죠. 그게 바로 모든 취득의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원래는 모든 취득이 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을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서 취득의 제한을 받는 게 있어. 밑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 얘들의 공통점 찾으세요. 얘들의 공통점 찾으세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공통점. 응? 얘들의 공통점 방금 봤던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놓치지 마세요. 준부동산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취득의 제한에는 뭐가 없어? 적으세요.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취득의 제한을 받는 놈은 뭐 해야 한다? 준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린 준부동산이 중요한가? 부동산이 중요한가? 부동산이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자 우리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묻고 묻지 않고 다 과세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 네 가지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질 않고 뭐에 한해서만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취득을 보는 걸 바로 취득의 제한이라 합니다. 뭐는 안 보고? 원시 취득은 취득을 안 보고 승계 취득일 때만 취득으로 와서 취득세 과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차량이죠. 차량. 자, 차량을 자동차 회사가 제작 완료했죠. 제작 완료했어요. 자, 차량의 제작 완료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이때에 차량의 제작 완료는 원시 취득에서는 우리 지방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제작 완료된 차량이 누구한테 이제 실수요자한테 뭐가 되면 판매가 되면 그때는 무슨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고 승계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고 요때부터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그 울산에서 자동차를 제작 완료했다. 그래서 띠띠빵빵 해갖고 원시 취득했다.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요게 이제 뭐가 되면 판매가 되면 실수요자한테 판매가 되면 이때 그 취득하는 승계 취득부터 취득세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취득세 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면서 막 차량 판촉하죠. 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뭐죠, 여러분? 자동차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 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죠. 워낙 근데 지금 미국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왜? 네, 엔저, 일본 아베노미스의 엔저 현상 때문에 무지한 엔저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해외 시장에서 일본화가 절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달러 1달러를 가지고도 우리나라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미국 자동차를 사는 게 더 어떻게 하니까 싸지는 거죠. 그래서 좀 난리 나고 있죠 지금. 근데 어제 며칠 전에 어제죠? 목요일이 언제야? 어제죠 어제요. 죄송합니다. 네. 둘째 주 목요일 날은 금융통화운용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적용하십니다 발표가 이런데 스키들 어제 금리 인하 안 했죠? 그게 뭔데?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취득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간주취득 별표 2개. 우리 취득세에서 아주 독특한 취득의 개념이 바로 간주취득이에요 여러분. 간주취득은 글자 그대로 뭐야 여러분? 취득한 걸 뭐한다? 간주한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 얘기야. 이게 바로 우리 취득세에서 아주 독특한 취득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간주취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간주취득은 글자 그대로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가 되면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면 이게 중요한가? 요 가치가 증가되면 가치 증가. 그러면 이때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보는 개념을 바로 뭐라 하냐? 간주 취득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등기부상 등의 취득행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근데 납세문제가 일정한 행위를 취하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그 중요한 말 여기 반드시 그 뭐한가에 이걸 반드시 여기 잘 봐야 돼.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간주 취득은 항상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출전이 살짝 전체가액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출전이 살짝 전체가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 무슨 취득은? 간주 취득은 무슨 가액만? 증가한 가 이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요걸 출전 살짝 바꾼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딱 두 글자 고쳐. 이게 여러분 고사장에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가 보여야 되는가 이게 눈에. 이게 보이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 수달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은 문제풀이가 반복 수달 과정을 풀이로 합니다. 아는 것 자체만은 부족해. 내가 몰라서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숙달돼야 돼. 문제풀이에 숙달돼야 돼. 이게 지금 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그 저장되는 메모리는 점점 많아지는 그 저장된 메모리에서 집까지 타타타타타 뽑아내야 돼.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툭 치면 그렇게 반응이 늦다. 그걸 잡아주는 거야.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취득세만 나옵니다. 오로지 어디에만 있는 개념이야? 취득세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오로지 취득세에서만 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세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그 1번이 대표적인 간주 취득입니다.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뭐가 바뀌었대? 지목이 바뀌었대. 근데 그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됐대? 증가했대. 그러면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어도 그 증가한 가격을 우리는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2번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근데 얘는 2번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 왜 시험에 안 나올까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항상 초점 어디다 맞춰라 여러분? 부동산에 초점 맞추셔야 돼 공부를 할 때. 자, 이러한 개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이 해당 과목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간주 취득 여기까지 토지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장비, 그 다음에 선박의 종류 변경. 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무슨 말이 나서 변경. 그렇죠. 토지 뭐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뭐 종류 변경, 변경이란 말이죠. 근데 그 변경을 해서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갑구에는 변동이 있어도 없어도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도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무슨 취득 이걸? 간주 취득.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죠.